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새로 또 재창궐을 하고 또 여야가 지금 원하는 구성도 제대로 못한 채 지금 싸우는 그런 이런 시끄러운 사이에 참 조금 마음 짠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 이야기입니다. 이 국군 탈출을 한 이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인 판결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여야 정쟁에 파묻히고 코로나에 지금 휘둘려가지고 이 80 넘은 노병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 김영하 판사는 7일 오후 탈북 국군 포로 한모 씨 86세입니다. 그 노모 씨 91세입니다. 이 두 분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이게 북한이나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 했는데 어쨌든 이 법원 판사는 이런 진짜 속 시원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3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인정하며 국군포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수령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이들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여준 이정표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인 북한 국군 포로 피해자인 한모 씨, 일부 신분 때문에 이름 못 밝힙니다만 한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고 협조해준 덕분에 오늘 이 좋은 판결이 나왔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사회는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참으로 섭섭했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저도 관심도 없었고 우리 국민들이 거의 관심이 없던 사이에 이런 판결이 났는데 이걸 보면서 참 과연 이 국군 포로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우리 국가는 무엇인가? 이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동안 과연 이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걸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는 참 좀 씁쓸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 씨는 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내 신상이 공개되면 아직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갈 피해는 말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이게 6.25 전쟁 때 국군 포로가 돼가지고 근 3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억울했으면 김정은, 김정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우리나라 민법상의 불법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전쟁 포로 대회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위반,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29조 협약 위반 등을 근거로 이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제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 소송을 내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53년부터 1994년 사망시까지 저지른 불법 행위, 그리고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이 1994년부터 원고들이 국내로 귀환한 2001년경까지 저지른 책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이 총 6억 원 가까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물려받은 상속 책임분을 계산해서 각 2,100만 원의 지급을 사법부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조측은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는 저작권료 약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둔 상태라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원고들에게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경문협이죠. 경문협은 이제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뭐냐면 2004년도 1월 남북한 민간교류 협력을 위해 설립됐는데, 2005년 12월 31일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의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그 수익을 북한에 이제 송금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 제재 때문에 송금을 못 하니까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거죠. 공탁을 해놓은 게 2018년 5월 9일 기준으로 16억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2년이 지난 현재는 한 20억에 이를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이 참 갖는 의미가, 저는 야, 이것도 가능한가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함시적 법률 대리는 정전 이후에 국군 포로 8만 명이 억류돼 강제 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와 있다.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판결이 정말로 우리는 지금 6월달에 보훈의 달 아닙니까? 약간 늦게 판결이 났습니다만 아직도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국군 포로가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생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구제, 그리고 미송환 포로들 국내 송환 문제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통일부의 이제 반응은 좀 냉랭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보도자료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폭파한 우리 건물, 시설에 대한 배상은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그런 걸 보면서 이 국군 포로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너무 국가가 우리한테 무관심했고 도와준 게 없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래가지고 어떻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드러낸 기자회견을 듣고, 참 이게 정말 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되고 인생을 그냥 거기서 묵혀버린 이 국군 포로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아울러서 지난 2010년도 연평도 해전이죠. 연평도에서 이제 북한에서 포로를 쏴가지고 완전히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죠. 했는데 이걸 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사실은 근 2년 동안 국가로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2017년도에 유공자로 인정받았죠. 그 사건과 이걸 같이 보면 과연 이 우리 국군에 대한 우리 국가의 어떤 그런 배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진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가가 이 국군들이나 국군 포로에 의해서 우리가 좀 너무 무관심하고 챙겨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런 판결을 내린 그 재판부, 정말 저는 대단하고 봅니다. 김영하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47단독 김영하 판사, 정말 용기 있는 판결, 원칙대로의 판결,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도와주고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정말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국가의 어떤 허술하고 정신 나간 이런 무관심에서 이런 포로들을 챙기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살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번 판결 정말 제가 뒤늦게 좀 알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되새겨보자. 과연 이 국군 포로들에게 우리 국가의 존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판결이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